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차체 리뷰 요청이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GM기술연구소 엔지니어인 김영택 님께서 업로드한 자료가 있어서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쉐보레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의 이전 세대 모델을 트랙스로 기준하고 있으며 트랙스 대비 전장은 170mm, 휠베이스는 85mm, 전폭은 35mm 증가하였습니다. 트레이블레이저에 사용된 아키텍처는 치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의 공용화, 구성 요소의 공용화, 제조 시스템의 공용화가 가능합니다. 뷰익 앙코르 수출 및 중국형 모델과 동일한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이전 대비 더 커졌지만 10%더 경량화되었습니다. 10% 경량하면 이전 모델 대비 상당히 가벼워진 거죠. 게다가 크기도 커졌다는 걸 감안한다면 더 그렇고요. 이전 세대 대비 비틀림 강성은 18% 증대, 바디 구조 효율성은 28% 증대했습니다. 비틀림 강성이 증가했다는 건 외력에 의한 변형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 이는 탄탄한 운전 안전성과 강화된 내구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차체 각 부위에 따라서 적합한 재질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강에서부터 고장력 강, 초고장력 강, 핫스탬핑까지 7가지 등급의 스틸 소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했다는 내용이고요. 초고장력 강 AAHSS 이상의 재료가 기존 23%에서 42%로 19%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캐빈룸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승객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핫스탬핑 적용 부위를 동급의 기아 셀토스와 비교해보면 셀토스의 적용 범위가 더 넓은데요. 프론트 필러 중간 아래, 센터 필러 중간 아래, 센터 필러 뒤쪽 상단, 프론트 사이드 멤버 크로스 구간, 리어 사이드 멤버가 셀토스가 핫스탬핑이 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적어도 측면 충돌이나 후면 충돌 안전성은 셀토스의 강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재질만 비교한다면요. 그 외에 프론트 사이드 멤버에는 각각의 다른 재질을 용접한 다음 프레스를 찍는 TWB 공법이나 같은 재질을 부위별로 두께를 다르게 하는 TRB 공법이 적용되었고, A필러는 두 부품을 블랭크 상대에서 용접하고 한 번에 프레스하는 패치 블랭크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TRB 공법은 부위별로 다른 하중에 대해 두께를 달리하고 용접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두께 변화를 가짐으로써 TWB처럼 라인에 국부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패치 블랭크는 이전에 제 채널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기술인데, 두 개의 제품을 블랭크 상태에서 용접을 하고 프레스 포밍 공정을 한 번에 찍음으로써 레인프 패치를 통해서 강성도 높이고 설비 제작 비용도 동시에 줄이는 공법입니다. 구조용 접착제는 비틀림 강성이나 충돌 안전성에 기여하는데 길이가 이전 아키텍처 대비 160% 증가한 19.4m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셀토스보다 적용 범위나 길이가 훨씬 적어 보입니다. 셀토스의 접착제 전체 길이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대신 기아 모닝이 67m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보다 3배 이상 더 길죠. 물론 트레일블레이저가 구조용 접착제보다는 설계적인 부분에서 비틀림 강성이나 충돌 안전성을 높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높은 성능의 접착제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닝과도 길이 면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꽤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차체 실링은 바디샵, 즉 차체 용접에서 안쪽에 한 번, 페인트샵, 도장 공정에서 바깥쪽에 한 번, 더블 실링 조인트 구조를 가지며 트레일블레이저가 차체 바닥면만 데이터가 있는데 셀토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뒤쪽 휠하우스 실링은 셀토스가 없어 보이지만 부위별로 실링 데이터를 보면 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바디 구조 설계입니다. 차체 구조 주요 결합 부위를 면대면이 아니라 박스 형태로 세 면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프론트 엔진룸, 센터 필러, 리어 C 필러 이렇게 A, B, C 3개의 링 형태 구조로 강성을 높였습니다. C링에서는 강성은 증대하면서 8.8kg의 무게 감소를 이뤄냈습니다. 패널 게이지 감소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프를 보면 이전보다 각 부위별 두께가 감소했다는 것 같고 전체적인 무게는 13.6kg 줄였다는데, 아마도 설계 최적화를 통해서 강판 두께를 줄일 수 있었고 그만큼 경량화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충돌 안전성을 위해서는 프론트 사이드 레일을 양쪽으로 벌렸고, 이 형상은 엘리펀트 트렁크, 즉 코끼리 코 형상을 닮아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앞쪽은 구부려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존이기 때문에
더 잘 구부려지게끔 벌려놓은 것 같고요. 앞서 설명했던 TRB나 TWB 공법이 프론트 쪽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전면 충돌 안전성은 특히 스몰 오버랩 충돌에서 더 높은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했는데, 더 벌려진 프론트 레일을 통해서 받은 충격 에너지가 어퍼 레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이건 현대차 3세대 플랫폼과 유사하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프론트 레일이 인장 강도 800의 1.8T, 인장 강도 1000의 1.2T 두 개를 TW 공법으로 이용해서 스몰 오버랩 충돌 시에 레일이 Z자 형태로 굽혀지도록 했습니다. 이 굽혀지는 밴딩 부위가 아마도 두 개 재질의 용접 접합부겠죠. 한 번 더 정리하면, 이전에는 프론트 레일이 평행이었고 트레일블레이저는 벌어졌습니다. 왼쪽 아래가 스몰 오버랩 충돌 전, 오른쪽이 충돌 후 시험 해석 데이터입니다. 크롬풀 존에서는 충돌을 흡수하고 나서는 세이프티 존에서 승객을 보호해야겠죠. 이때를 위해서 코너부에 스트립 보강을 하고 여기에 초고장력 강이나 핫스탬핑 강을 적용해서 강성은 높이면서도 두께는 낮출 수 있고, TRB를 통해서 부위별 두께를 최적화했고, 이전 아키텍처와는 다르게 필요한 부위만 레인포스먼트 브라켓을 추가해서 11.22kg을 경량화했습니다. 이전 아키텍처는 단면을 보면 모든 면이 이중 레인프를 적용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모서리의 국부적으로 필요한 부위에만 적용했죠. 필요한 강성은 챙기고 무게도 줄이고 결국 최적화를 한 겁니다. 판넬 스팟 용접도 이전에는 면대면 매칭으로 스팟 용접을 해서 용접 흔적이 원형으로 남았죠. 트레일블레이저는 용접부에 딤플 형상을 넣어서 프로젝션 용접을 할 때 딤플에 저항이 생기게끔 해서 깔끔한 외관을 보여줍니다. 루프 패널과 사이드 패널 접합부도 기존에는 접합 후에 외관이 안 좋아서 플라스틱으로 된 배수로 몰딩이 조립되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레이저 블레이징으로 깔끔한 외관뿐만 아니라 몰딩을 없애면서 가격 경쟁력도 높였습니다. 다만 공정을 보니 레이저 블레이딩 후에 그라인딩 공정이 추가되었네요. 네, 지금까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차체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